왜 수능을 망치셨는지. 되게 예의가 없으시네요. 몇 개 틀린지는 기억이 안 나요. 몇 개 틀리셨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주간남구 진행을 맡고 있는 윤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글입니다. 명원 씨, 우리 오늘 스튜디오 세팅이 조금 바뀌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게스트 없이 저희 둘이서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의자 2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색다른 촬영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저희 둘이 무슨 얘기 하나요?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한번 수능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둘 다 수능에 있어서는 선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수능을 보실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수험생이 되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설레네요. 그럼 우리 수능 얘기하기 전에 한 주 브리핑으로 지난 남구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월동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남구 다목적 체육관 송전탑 이전 사업이 대상지를 확보하면서 12년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8일 남구청 중회의실에서는 이전 대상지 소유자인 이천서 씨 종중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다목적 체육관 송전탑 이전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식이 열려 서 씨 종중이 종중에서 보유한 진월동 산 113번지에 송전탑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전탑 이전은 이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2025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세계양궁연맹이 오는 21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국제양궁장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세계양궁연맹 방문실사단이 오는 21일부터 22일 사이 경기장으로 쓰일 광주국제양궁장과 월드컵 경기장, 선수단이 체류할 호텔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는 지난 9월 광주시와 스페인 마드리드시가 유치 신청을 했으며 개최지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남구청 교통행정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은 시험장으로부터 200m 밖에서 하차한 뒤 시험장까지 걸어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수능 시험장 2km 이내의 간선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 남구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3일 남구청에서 열립니다. 내일을 향한 도전, 좋은 일 생기는 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84개 기업과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재무 상담과 진로 타로 검사 등 각종 부스에서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수능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이한글 주무관님이 겪었던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험생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무관님은 몇 학년도 수능 보신 거예요? 점수는 기억나세요? 제가 2006학년도 수능을 봤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2007학년도 수능까지 봤었죠. 점수는 기억이 안 나고 몇 개 틀린지는 기억이 나요. 몇 개 틀리셨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6개 틀렸습니다. 알죠. 그 개수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타입인 거. 고려대학교 사학과 저는 07학번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현역 고3 때 왜 수능을 망치셨는지? 되게 예의가 없으시네요. 왜 망쳤다니 말아주셨는지? 왜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셨는지? 이런 줄 알고 그 협동학제를 준비했습니다.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컨디션 조절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잤거든요. 내가 최대한 많은 문학 작품을 좀 섭렵하고 최대한 많은 지문들을 읽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단어를 외워야
그 중에서 나오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식의 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죠. 그렇게 잠이 좀 부족하다 보니 원래는 제가 감기를 안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몸살 감기가 왔죠. 그래서 수능 전날에 그냥 몸져 누워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언어 영역 듣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6문제가 언어 영역 듣기가 있었는데 원래 보통 이제 다 맞거든요. 보통 다 그쵸. 맞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서 그걸 찍어야 했을 정도로 머리가 띵했습니다. 딱 처음에 그래 버리니까 뒤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첫 그래가지고 교시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채점도 안 했던 기억이 있어. 지금도 그때 점수를 모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저 게 눈물 좀 닦고 와도 되나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수능 그 네. 시즌이 딱 날씨가 확 추워지는 기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수할 때 공부 방법을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 준비를 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예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격 및 목적에 보시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 측정하는 시험이다라는 거. 이 수능이라는 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시험이랑 다른 시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이제 생각했던 시험은 내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네. 이제 수능은 앞으로 내가 대학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진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으면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공부 방법도 뭔가 이 지문에 대한 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 지문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읽는 방법을 다른 지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수능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좀 푸는 거를 했었어요. 모의고사 문제집도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지문들을 이렇게 가지고 내줬습니다. 막 어디 교과서에서 막 따가지고 그쵸.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그거를 매일 국영수를 매일 풀었었죠. 국영수를 매일 풀고 시간 정해놓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지문을 내가 모조리 섭렵하리 이런 태도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전처럼. 그렇죠. 실전처럼 이제 시험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내가 계속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고등학교 교육 여기 보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교과서라고 좀 생각을 해서 교과서를 한번 파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때부터. 네. 약간 신문에서 튀어나오신 분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신문 인터뷰에서 이건 그 진짜요. 수능 만점자들이 그 정말 저 먼 세상 이야기처럼 하는 인터뷰 있잖아요.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갈 거예요.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는 각 출판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지필진을 꾸려가지고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에 맞춰서 쓴 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부합하겠어요. 교과서를 계속 봤었어요. 교과서를 계속 봐서 수학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그쵸. 문제를 열심히 풀고 거기에 있는 토시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정독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 영어 단어도 단어장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그 교과서에 있는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익히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쭉 했었죠. 그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잠을 너무 적게 자시면 안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 잠은 6시간 이상 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성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학습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맑아야 되겠죠. 그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그리고 특히나 시험 임박에서도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험이 임박했다고 해서 뭘 더 하지 말라. 잠을 더 자거나 덜 자거나
아니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뭘 더 먹거나 덜 먹거나 맞아요. 뭐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한글 주무관님 모습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나는 솔직히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왜 저러지? 싶었던 적이 있다. 아, 이해를 못했던 적이 있다. 음. 아니 그러진 않죠. 역시 아니 공부 못했던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걸로 여기서 아니. 또 피디님 인성 논란이 아 망했어. 고3이 좋다 혹은 지금 직장 생활이 좋다. 수험생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고3이 좋다. 네. 아 이걸로 이 그 고3 수험생들의 애환이 지금 명원 씨 온몸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3은 힘든 겁니다. 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돌아가고 싶진 않아. 왜냐면은 고3 되면은 또 군대 가야 되잖아. 소름. 남자분들 싫어, 소름. 싫어. 나도 싫어.